골이 내린 중국, 한국 마지막 봉인 풀렸다. TOP-21 한국산 엔진 특허 생산. 한국형 싹다 교체 미국 통제 벗어났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K, 한국항공우주산업, 가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기술 협력에 나섰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KI와 항공기용 엔진 개발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두산 에너빌리티 본사에서 진행된 체결식에는 강구영 K 사장, 정현인 두산 에너빌리티 부회장, 손승우 파워서비스 비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정부의 항공엔진 중장기 계획에 맞춰 1만 5천 LBF급 유무인기용 엔진 개발 1만 LBF급 무인기용 엔진 개발 100에서 500 LBF급 다목적 무인기용 소형 엔진 개발에 협력할 계획이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항공엔진 개발을 담당하고 KI는 항공기 체계 개발을 맡을 예정이다. 항공엔진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항공엔진 국산화를 위해 2030년대 초까지 1만 LBF급 무인기용 엔진과 1만 5천 LBF급 항공엔진 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항공엔진은 항공기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기기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일부 국가만이 항공엔진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강구영 KI 사장은 국내 항공기와 가스터빈 분야 선도 기업 간의 전략적 협력은 국산 항공기용 엔진 개발에 거대한 시너지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항공기 엔진의 국산화를 단계적으로 성공시켜 K방산 수출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정현인 두산 에너빌리티 부회장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항공엔진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이번 협력으로 기술 역량을 고도화하고 이를 통해 항공엔진 국산화는 물론 국산 항공기 해외 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1만 LBF급 무인기용 엔진 개발 사업에 참여해 엔진 레이아웃 설계와 구성품 해석, 터빈 베인 블레이드 주조품 제작 및 후가공 과제 등을 담당하고 있다. 발전용 가스터빈과 항공엔진은 기술 기반이 동일하고 구조와 작동 원리가 유사하다. 목적에 따라 발전용 가스터빈은 고효율, 안전성 등이 요구되고 항공엔진은 고출력, 경량화 등을 필요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18년과 2025년 한반도는 다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현지 시간 2기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는 취임식 직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뉴클리어 파워라고 했고 이어 2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해보겠느냐는 질문에 곧바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현재까지는 선을 긋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 연구소를 현지 지도한 자리에서 우리 국가의 핵대응 태세를 한계를 모르게 진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견지해야 할 확고한 정치군사적 입장기라고 한 겁니다. 2018년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릴 수 있을까요? 열린다면 하노이 노딜을 뛰어넘는 성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달 26일 일본 기호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심포지엄에서 한문재인 정부 외교 전략의 교훈과 트럼프 2.0 시대의 대응 제목 초청 강연에서 2018년의 한반도와 2025년의 한반도는 다르다면서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한국의 부재와 북한의 적대적 이국가론이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에는 피스메이커 문재인처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과 소통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어 2018년의 김정은과 2025년의 김정은은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면서 그가 2018년 꿈꿨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북한의 개혁에 대한 생각이 오늘날 어떠할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평화군 비통제비서관과 평화기획비서관, 외교부 1차관으로 북핵 문제를 직접 담당했던 최 교수는 특히 트럼프 1기와 2기의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러시아의 등장기라고 주목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러시아를 택하는 전략적 결단을 한 김 위원장이 우크라이나 파병까지 감행하면서 북미 대화 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됐고, 너우 전쟁의 지속이 북러 관계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을 외교적 성과로 삼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가 크게 떨어질 것이고, 이는 북한이 다시 대미 대화에 나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이 같은 구조적 한계 속에서도 북미 대화가 가능하려면 김 위원장이 미국과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그리고 명확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미국이 하고, 북한이 이 제안을 신뢰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그런 제안의 예로 한미연합훈련의 선제적 중단과 적대적 행위 중단 제재의 일부 해제,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하지 못했던 사안에 대한 재논의 제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트럼프 1기 정부를 직접 상대했던 최 교수는 트럼프는 자신의 국내 정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외교 이슈를 노골적으로 활용하기도 했다며 2015년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문제가 다음 대선을 위해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직접 언급했다면서, 트럼프는 자신의 국내 정치적 이익과 연결되는 사안을 미국의 이익으로 프레임하고 상대국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최 교수는 또 트럼프 충성파들은 미국이 자유무역체제 무역에서 손해보고 있다고 믿고 있다며,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산을 원하고 관세 정책과 자유무역 협정 재조정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의 예상대로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산업무역 정책을 총괄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지난달 29일 다른 나라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를 재건하기 위한 미국의 친절함과 고마움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대한 관세 부과와 자국 내 생산 장려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는 트럼프의 특징은 이슈를 절대 섞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주면 관세를 인하한다. 가당치 않다. 그건 그것대로 챙기고 다른 건 다른 것대로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교수는 123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는 이 내란 시도를 정치 양극화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을 경계한다며, 한국 내 정치 양극화가 현실이라 하더라도 그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내란을 선택했다는 것은 규범적으로나 논리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방어하지 못하면 세계적으로 극우의 바람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한일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한국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일본의 원자폭탄 피해자들이 설립한 반핵운동단체 니온 히당교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것을 상기한 뒤 단순히 두 나라의 문화적 성취와 평화적 노력을 인정받는 것을 넘어 국가폭력이라는 인류 공동의 상처를 기억하고 치유하려는 노력의 결실임을 세계가 인정한 순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어 히로시마와 광주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세계로 퍼져나갔듯이 한일 양국은 역사적 갈등을 직시하며
인류 보편의 가치인 화해와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이 단순한 과거사 문제를 넘어 미래지향적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3. 불붙은 AI 군비 경쟁, 보안 통제 수립해야. 딥시크 충격은 민간을 넘어 군사, 안보 분야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군을 비롯해 외교, 안보 부처부터 선제적으로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생성형 AI가 초래할 새로운 위협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러 대의 무인기가 합동 공격 작전을 펼칩니다. AI 스스로 판단의 전투를 수행하는 겁니다. 이제 AI는 이렇게 개별 무기에 적용되는 걸 넘어 막대한 양의 정보를 분석해 전략을 수립하는 데까지 진화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전에서 AI 기술력을 입증한 미국 기업은 세계 1위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의 시가 총액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AI의 발전된 모델을 활용해서 전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군사작전의 성패가 결정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강대국들이 민간 기업 AI를 앞다퉈 군사 분야에 적용하며 AI 군비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엔 60여 개국이 서울에 모여 AI를 군사적으로 책임있게 활용하자는 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딥시크가 세계를 놀라게 한 건데, 이 같은 생성형 AI는 단순한 정보라도 방대하게 수집해 조합하면 의미 있고 민감한 정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기밀이 아니어도 생성형 AI의 정보 입력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생성형 AI와 관련돼서 요즘 기술적인 또는 보안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하거나 불붙은 AI 경쟁 속의 AI의 윤리적 활용과 함께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